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가 10일 날요,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 이 사람이 이제 군대에서 카투사 거기서 병가를 2번 얻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연가를 얻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규정을 어겼다, 이런 주장 의혹들에 대해서 그 절차상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다, 적법했다, 이런 식으로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 이런 청탁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그게 추첨제로 뽑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애초에. 그 다음에 또 뭐 근무지라든지 보직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부모가 뭐 민원을 했다, 그런 민원으로 압력성 민원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의혹에 대해서는 그것은 확인이 제한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확인이 제한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겁니까? 아니면 더 높은 곳에서 확인해 주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적어도 국방부 차원에서는 그 서모씨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수사에서 결정적으로 이게 그런 증거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동부지검이 이제 그 수사를 맡아왔는데 최근에 갑자기 말이죠, 수사진을 보강하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저는 질질 끈다고 해서 계속 지적을 받았는데 갑자기 속도를 올리고 있거든요. 수사진도 보강했다 이랬는데 그 보강했다는 수사진이 말이죠, 전에 검사 한 사람 했다가 지금은 뭐 3사람을 늘렸다네요. 근데 그 중에 전에 이제 수사를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더라, 이렇게 진술을 했던 그 군 관계자, 그 사람이 진술을 쏙 빼버렸던 그 검사, 또 그때 수사관, 이 사람들이 보강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게다가 거기는 지금요, 전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로 있다가 왔던 진혜원 부부장 검사, 동부지검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는 그런 SNS 글을 올렸던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일 날요,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라고,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 사람을 대검의 감찰 연구관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말이죠, 항상 친정권적인, 친문적인 이런 말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태도를 계속 보여왔던, 과시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턱 밑에서 감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추 장관 방어막을 말이죠, 몇 겹으로 지금 쳐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방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줬으니까 지금 뭐 걱정될 게 뭐 있겠습니까? 기고만장하죠. 이제 앞으로요, 상당히 이제는 이제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봐라고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억울한 모함을 쓰지 않았냐고, 이렇게 역공을 하겠죠. 안 그래도 그간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들 측, 서씨 측에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실하고 제보를 했던 그 군 관계자, 그 다음에 그 제보 내용을 보도했던 언론, 경찰에다가 고발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제 고발 계속 늘어날 거예요, 고소 고발이. 저 사람도 그냥 당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받은 만큼 그 몇 배로 더 갚아주겠다 하면 이런 의지를 불태울지도 모르죠. 예. 그런데 권력을 쥐고 있을 동안에는 지금 이런 게 통합니다. 예. 뭐 국방부 협조를 얻을 수도 있고, 협조를 얻는지 않는지 그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수사팀을 자기들 마음대로 구성할 수도 있고, 결론도 미리 내놨을 수도 있죠. 그런데 권력이 다 끝나고 나서도 이런 힘이 계속 남아있을까요? 그 남의 일이지만은요, 제가 걱정이 되네요. 저 사람도 나중에 어떡하려고 저러나, 이런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자기 집 집사를 뽑는다고 했을 경우에 조국, 추미애 이런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고집세지요. 자기 과시욕 강하죠. 거기다가 뒤끝이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정말 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자기 재산 관리라든지 자기의 가사 관리를 맡기려 했겠습니까? 만약에 필요했다면 안 했겠죠. 그런데 국가의 공직에는 이 사람들 기어이 앉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 아마 뭐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걸 기어이 이뤄내겠다, 그런 의지로 했겠죠. 그런 점에서 조국 전 장관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죽이기에 밑자락을 깔아놨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밀려나가고, 그 다음에 추 장관을 거기다가 발탁했는데, 문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조국 전 장관보다는 추 장관을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추 장관이 정치 경력이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문 대통령이 그 사람을 지켜봐왔을 테니까 인성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그 점에서 볼 때 윤석열 무력화시키는 데는, 제압하는 데는 조국보다 추미애가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점에서 그 계산이 맞았죠. 예, 현재까지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무력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 몇 번 하고 말이죠. 조직 이리저리 개편하고 나니까 윤석열 총장 완전히 내쳐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추 장관이 직접 자기가 검찰 지휘관으로 지금 등장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적 고집,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더 물러설 데도 없다, 돌아설 수도 없다, 계속 이 길로 가는 거야. 이래서 다 추 장관을 뭐 고집하고 그 뒤에서 버티고 있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글쎄요, 그게 정말로 언제까지 그 힘이 갈지 이게 궁금하네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요, 10일 날 했다는 말이 귀에 솔깃하게 들어옵니다. 뭐냐면, 아니 문재인 정권 안에서는 핵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말이지 그 도덕성에서 시정 잡배들만도 못하냐, 이런 공격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이라는 송철호 울산시장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느냐, 문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불렀던 유재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점도 또 지적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는 그 조국 전 법무장관이죠. 이 사람 법정에서 어떤 그런 간교함을 보여줬냐, 이 점도 지적했고요. 뭐 303가지 질문에,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시종일관 형소법 제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이 말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5시간 동안 내내. 그 점을 이제 지적한 거죠. 그 다음에 한 나라의 법무장관 자리에 특권의 황제에 뒤이어서 반칙의 여왕이 앉아있는 이 희대의 상황을 우리 국민은 분노 속에 목도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 심정적으로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저는 공감이 갑니다. 제대로 잘 짚은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라면요, 자신한테 허물이 없다 하더라도 민심이 자신을 공격하면, 그러면 그걸 자신의 허물로 여깁니다. 그게 말하자면 고위공직자로서의 덕목이죠. 그리고요, 이 불명예라는 거 괜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불명예라는 것은 자신이 그런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거 인정하려 하지 않죠. 여러분 그 백낙천 아시죠? 중국 당나라 중당 시대의 시인입니다. 그 중당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이제 당나라에서 시를 가지고 그 시대 구분을 했는데, 초당, 성당, 중당, 만당, 이렇게 네 시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당 시대 시인이죠. 백낙천, 본명은 백거의, 근데 낙천은 자입니다. 자. 옛날에요, 이름을 굉장히 높이 생각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을 아껴두고 자로 이제 막 부르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다 불렀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자를 따로 뒀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막역한 사이에서 전부 자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름은 공식적인 그런 이름이고요. 근데 그 백낙천의 시 중에 채시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채시관은 뭐냐? 주나라 때 이 민간에 다니면서 시와 노래 이런 것을 채집하던 사람입니다. 그 관직을 채시관이라 했는데, 그 왜 그랬겠습니까? 백성의 소리를 듣겠다는 거죠. 집권자가, 통치자가.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경계로 삼겠다, 그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나라 때만 행해지고 그 이후로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백낙천이 그 채시관 제도를 부활하자는 뜻에서 그 긴 시를 썼습니다. 그 이제 앞에 첫 연에 보면 이게 백성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이 채시관을 두는 제도가. 그 다음에 그것은 말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 듣는 사람이 경계로 삼으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 언자 무죄, 문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
듣는 사람이 경계로 삼는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지금 보면요, 문 대통령 그런 의지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최시관이 뭡니까? 주변에 전부 잘한다는 말만 하는 사람 그뿐입니까? 여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이지 철벽수비를 해주는 사람들. 근데 문 대통령 혼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로 그 보호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정권의 실세라는 실세들 다, 유력자라는 유력자들 다, 만약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공격이라도 하고 이러면 벌떡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권 수호대들이죠. 정권 수호대들. 예? 옛날에는 뭐 노무현 때 보니까 어떤 사람 자기들 스스로를 말이죠, 홍위병이라고 칭하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디 감히 우리한테 공격을 해야 돼? 이거죠. 옛날에 말이죠, 교황무오류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요. 그 교황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교황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고. 뭐 동양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황제들. 황제가 오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황제는 무오류죠. 그런데 지금 말이죠, 예, 민주 대한민국에 이 대명천재 문 대통령하고 측근 실세라는 사람들 전부 무오류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히 우리 보고 누가 오류가 있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누가 공격하면 그대로 불쾌함을 드러내고 되받아 치지 않습니까? 특히 추미애 장관이 그건 잘하죠. 되받아 치는 걸. 그런데 뭐 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 다 권력을 가졌으니 행사하고 싶겠지만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권력은 언제까지는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내 손에 언제까지는 쥐어지지 않았다. 이걸 알아야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야당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그런 계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저 사람들의 허위, 위선 이걸 분명히 밝혀내야죠. 예. 확실한 증거와 함께. 그래서 국민을 깨우쳐 줘야 됩니다. 국민은 잘 모르니까. 그런 역할이 말이죠, 제1야당의 존재 이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좀 더 힘을 내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허위 가득 찬, 위선이 가득 찬 이 정권과 맞서주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